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또 이제 7회 부분 한번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의 중개업. 자, 우리 중개업은 자, 올해는 아마 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정말 큽니다. 중개업. 한번, 자, 용어하고 이제 비슷할 건데, 중개업 해서 이제 옳은 거, 틀린 거 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자주 나왔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에 보실까요? 자, 1번 주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중개업하고 관련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꼭 이다 그러면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이다, 이런 식으로 꼭 바꿔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실무하고 관련되니까 이런 문제를 이미 여러 번 내봤습니다. 뭐 컨설팅에 부스 쓸 때 중개업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도 이제 꼭 자주 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보실까요? 확인 설명할 때 보수를 받으면 안 해도 되느냐 게입니다. 먼저 개업 공인주사가 중개 보수를 받지 않고 뭐 중개업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여기는 줄 대상이 있냐 아니냐, 잘못되면은 처벌받을 수 있느냐, 책임지느냐, 안 지느냐, 이제 이런 소리입니다. 중개 보수를 받지 않고 행했던 중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의 규율 대상인데 아니다. 자, 아니다가 아니라 이다. 자, 이다가 맞습니다. 이런 문장에서 아주 정말 중요합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의 규율 대상 이다. 그러니까 우리 확인 설명할 때도 보수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설명해라. 그리고 마찬가지로 잘못됐을 때는 책임을 또 집니다. 이 정도로 문제가 되니까 우리 안 봐줘, 이런 소리입니다. 자, 첫 번째 규율대상 이다. 자, 이다 그래야 맞습니다. 이런 질문은 항상 매년 언제든지 꼭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자, 우리 작년도 시험 문제가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중개업이다. 그 보수 안 받아도 중개업이다. 사회적인 협동조합도 되냐 안 되냐, 그런 소리가 다 거기서 나왔습니다. 자, 2번 중개인으로 거래가 승인된 경우에도 보수를 받지 않으면, 정말 보수를 받지 않으면 뭐다? 중개업은 아니다. 요 아니다가 맞습니다. 보수를 받지 않았는데도 중개업이다 그러면 그런 거는 X. 자, 주의를 꼭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또 이런 질문도 중요합니다. 권리금 그리고 특허권 과 같은 무형의 재산적인 가치를 양도. 자, 우리가 이제 보통 팔잖아요. 양도. 이것도 넘어갈 겁니다. 아니면 또 지금은 디자인권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또 저작권 이런 것들입니다. 알선하거나, 그리고 컨설팅 업무는 보수를 받아도 컨설팅 정보 제공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 알려주는 거. 자, 그런 업무는 중개업 해당한다 안 한다? 하지 않습니다. 이걸 또 해당한다 그러면 X. 물건이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암기하시면 나중에 약간만 문장 달라도 또 모르겠네. 오히려 헷갈립니다. 헷갈리면 시간만 괜히 버립니다. 그러다가 틀리면은 다른 놈을 또 풀 수가 없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딱 문장 보고 요거 되겠다 안 되겠다 감을 좀 잡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 되면 좀 놔둬봐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답은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보실까요? 개업 공인주사가 중개업임을 이렇게 개업공사임을 표시를 했습니다. 사무소 명칭을 표시를 하였다면 그럼 자격증 없는 사람이 거입니다. 단 한 번에 중개를 못했다고 해도, 우리 개업이네요. 개업이. 그리고 단 한 번 횟수로만 따지냐 그입니다. 중개를 못했다고 해도 중개를 오히려 볼 수 있다. 맞죠? 이것도 우리 판례가 났습니다. 간판 걸었을 때 한 번도 못 해봐도 계속 해볼 목적이 있으니까 또 그렇다고 했습니다. 횟수도 보고 목적도 보고,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한 개라도 업에 들어가 봐봐 다 중개업이다. 또 우리 처벌하게 하려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4번도 맞았고요. 그리고 5번에 보실까요? 회사가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이런 것도 이미 판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시청이나 그리고 구청에서 주민만, 그러니까 또 다른 주민은 아니고 그입니다. 토지나 건물을 중개하고, 또 그걸 중개업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보수를 받아도, 왜냐면 불특정 다수는 또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주민만, 우리 회사만. 자, 이러니까 중개업에는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않는다가 맞았습니다. 자, 먼저 이제 답은 나왔지만 다른 질문도 아주 중요한 질문들 다, 여기도 다 몰려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옳은 거 해서 이제 우리 중개업에 관해서는 시험 문제가 주기적으로 계속 나왔습니다. 아마 올해는 중개업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아요. 라고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번만, 요 1번만 줄대상 이다.
자, 이래 이제 맞으니까 1번만 틀렸구나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2번 같은 거 저런 거 꼭 우리 시험 문제가 요거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대토권, 그리고 세차장 구조물, 그리고 또 그 전에 이제 권리금. 자, 이런 문장은 매년, 그리고 입주권 분양권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너무 울고 먹어갖고 이제 단물 다 빠졌는데도 계속 내. 그죠? 매년 중요하니까 안 낼 수가 없을 겁니다. 한 문제 나올 거예요. 예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2번. 자, 중개상 권리나 중개대상이 해당되는 곳으로만 연결된 것은 뭘까요?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중개하고 그거 하면은 보수 받고, 네, 잘못하면 보수 못 받을지도 몰라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업 볼까요? 자, 여기 이제 뭐 공도 사도 그랬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건데, 국도 공도 그러면, 근데 기업번호에 접도구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사유지래요. 이거 중개가 될까 안 될까요? 그렇죠? 됩니다. 돼요. 행위장은 엄청 심할 겁니다. 대부분 다 안 되겠지만 돼요. 사유지니까 돼. 가능해 게입니다. 많이 써먹지 못하니까 땅값은 많이 떨어질 거예요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또 잘못하면 수용도 돼 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자, 기업번 요놈 들어가고요, 하나 들어가고 기업바. 그런데 뉴보 보시가 이제 이 정도는 알겠지만 토지 일부에 대한 저당권, 자, 일부 저당권 안 됩니다. 또 일부의 매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여튼 저당권하고 매매는 통으로 전부로서만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 거래갖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았는데 등기를 못해. 그럼 그거 거래사고라고 합니다. 네가 책임져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디귿번 또 권리질권 이런 완전 달라집니다. 문장 잘 보셔야 됩니다. 질권. 질권은 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얘도 저당권과 똑같은 담보물권입니다. 근데 물건이 뭐라고요? 동산, 뭐 카메라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요 권리, 이런 이제 질권은, 이런 것들은 동산을 대상으로 하니까 중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우리는 다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입니다. 뭐 카메라 들고 저기 전당포 가겠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뭐 요즘은 전당포도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입니다. 그 다음에 늘 그냥 뭐 11번가 뭐 이런 데 한번 내놓고 알아서 팔아버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볼까요? 명인방법을 갖죠. 이제 잘 봐야 됩니다. 명인방법 갖죠. 수목, 이래서 모르는데 그 나무에 달려있다는 열매, 미분의 과실. 중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우리도. 근데 지금 물어보는 건 중개 대상입니다. 중개 대상. 토지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얘는 이목도 아니고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아니니까 중개 대상은 아니다. 농작물도 아닐 거고. 하여튼 명인반복 같죠? 수목만 이목에 거의 유사해서 거기만 됩니다. 이런 거 계속 낼 거고요. 자, 1번도 안 들어가. 그럼 1번 들어가면 뭐 2번 같은 거, 5번 같은 거 틀렸겠구만.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몰라도 어느 정도 알면 옳은 거 찾아봐. 이런 것들은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미음번 공업소유권, 공장재단 이런 몰라도 거기서 떼버렸습니다. 공업소유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문장이 약간씩 또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교판 한 개밖에 안 들어가네 라고 주의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중개대상물. 이제 중개대상물은 다음 주에는 꼭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거고요. 중개대상물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정말 입주권, 분양권, 그리고 또 거기다가도 권리금, 세차장 구조물, 대토권. 자, 그런 것들은 꼭 다시 한번 꼭 물어봅니다. 자, 먼저 틀린 것은 뭘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중개대상물 꼭 등기라는 공시수단을 갖춘 것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우리 무허가, 미등기, 건물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입니다. 뭐 땅은 그렇지 않을 거네. 그럼 땅 국가 거 이러니까 안 되겠지만요. 건물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명인반복 갖춘 그리고 수목도 등기는 안 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꼭 그런 건 좀 아니다가 오래 맞았습니다. 얘는 왜 또 그럴까? 그럼 시험장에서 고민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2번 보시가요. 요거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고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 저 가등기 위험하긴 합니다. 본등기 하면 이제 아랫사람들은 소유권 가져오는 사람들 다 죽어. 그래서 위험하지만 조금 말소가 됩니다. 가처분, 처분 못하게 막아는 놨습니다. 아니 뭐 가처분권자하고 합의를 해갖고 저거 말소해주면 안 되겠니? 그럼 돈 달라고 할 겁니다. 얼마 줘? 해서 말소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조건부라면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좀 위험해서 그렇지 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없어 그러면 할 만한 게 없을 겁니다. 그죠?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한 부동산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가능해요. 합의면 가능합니다. 자, 2번도 맞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수목은 그 유불에도 가능하고요. 꼭 전체로만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런 점도 생각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임목 등록 원부에다가 먼저 우리 등록한다고 했습니다. 시군 9에서 등록된 것에 한정된다. 그거 좀 안 이상합니다. 이런 것들은 꼭 한번 눈여겨 보시고요. 그리고 4번은 아직 안 나왔는데 그래도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임목에 정말 저당권, 소유권 말고 임목의 저당권, 남과 말라 죽으면 채권자가 손해볼 것 같아. 그래서 채권자 보호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토지 건물 안 그러던데 맞습니다. 저당권을 설정을 하고자 하면은 뭐부터요? 우리가 중개하고 싶으면 보험부터 가입해라. 그거하고 유사합니다.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 근데 보험 가입인데 정말 공탁하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나무 때문에 저당권 설정할 때 공탁, 그러니까 법원이 그런 거 안 받아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목 자체는 거의 등기도 안 하니까 이런 일 자체가 거의 없을 건데 이목에 관한 법률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4번은 맞아. 그 다음에 5번 보실까요? 자, 이게 이제 봤던 문장인데 제가 바꿔봤습니다. 그러니까 봤던 거 어떻게 봤는지 확인하지. 어디서 봤는데 다 보기는 봤을 겁니다. 근데 문장이 맞아 안 맞아? 주셔야 됩니다. 5번, 여러 개의 수개 공장이 서로 다른 소유권자인 경우는 공장재단을 설정할 수 없대요.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있다가 맞습니다. 공장재단 묶어다가 공장재단 우리 공동등기가 되는 것처럼 된다 안 된다? 된다. 그죠? 있다가 맞습니다. 아마 저번 주에는 있다. 거기에 맞았을 겁니다. 오늘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5번 X. 그러니까 이런 문장 있다 없다 결론을 잘못 봐갖고 나중에 헷갈려서 오히려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오늘 4번은 아주 정말 간단하고요. 정말 등록기준 그리고 꼭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아주도 나오고요. 등록에 관한 내용들. 자, 그런데 1번. 요 1번은 정말 가로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사회적이 되네 안 되네 라고 저 가로 있는 걸 끄집어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된다 해서 나왔지만 이제는 그런 얘기 안 하고 가로. 우리 이제 소속에서도 포함인가 제외인가 그거 엄청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 꼭 저렇게 내볼 만합니다. 한번 1번 볼까요? 1번. 자, 협동조합. 근데 가로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을 포함한다? 포함이 아니라 제외. 그거 제외입니다. 정말 꼭 법전에 저거 가로에 포함이 아니라 제외 이래 있습니다. 제외. 그러니까 1번이 바로 틀렸다. 이거 치사한 게 아니라 시험 문제 저거 벼르고 있을 겁니다. 포함이 아니라 제외. 여긴 제외 그래야 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돈을 안 받아. 돈을 안 받으니까 등록 신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회적 협동조합, 만약 협동조합 다른 거는 찾아보지도 말고요. 하여튼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돼. 그입니다. 너는 돈을 안 받잖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중개업에서 반드시 보수를 받고 그래야 중개업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수 안 받는 것들은 가라.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안 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도 주의하시고요. 법인증과 분양대행할 때 컨설팅만을 영위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등록 신청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이것도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왜요? 그럼 또 안 되고요. 맞아요. 그리고 가설 안 된다 정말 저런 것들은 엄청 많이 봐봤으니까요. 꼭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이제 5번도 저렇게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그죠? 안 내도 되고. 근데 원래는 내라는 소리입니다. 확인이 안 되면 내. 요 소리입니다. 안 낸다더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안 낸다는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건축물 대장, 그리고 등기상 증명서. 이런 건 안 냅니다. 아직도 실무고의 수료 확인증은 원래는 내는 서류라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작년도부터 달라졌는데 이 문장은 아직은 언급 안 했다. 그럼 또 벼르고 있을 거다.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는 이제 5번. 5번 그 1번처럼 한번 나란히 비교해보라고 그렇게 협동조합에 가로 저거 제외한다. 저래야 맞습니다. 그래서 제외한다. 그리고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라고 해서 이제 맞습니다. 근데 3번 쪽에 볼까요? 우리 시험 문제가 7명이면 우리 수업시간 맨날 그렇습니다. 7명이면 2명이 공인중개사 하면 된다. 그거 왜 틀렸게 하고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숫자만 바꿔봤습니다. 또 수업시간도 많이 말씀드렸고요. 그럼 3번 볼까요? 3번. 이거 맞았는지 볼까요? 대표자를 제외. 그러니까 제외는 맞았습니다. 제외한. 그리고 임원이나 사원이 10명이면 거기다 3분의 1 한번 계산 한번 해봐라.
그래서 3분의 1이면 얼마라고요? 근데 3명이 공인중개사 하면 된다. 안 될 건데, 게임자. 저기 쓰레기통에 들어갈 건데, 왜냐면 9명까지가 3분의 1 그러면 3명. 369로 가면은 3의 배수로 가면 계산하기 편하잖아요, 게임입니다. 안 되면 전자계산기로 나눠보시든지, 게임입니다. 그러면 3.3 얼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네 번째 사람은 토막 내버리면 안 되니까 죽으니까 얼마라고요? 4명. 개인 또 네 번째 되는 사람 3분의 1 그러면 머리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살아? 죽어버리지,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 번째 틀렸네요. 몇 명이라고요? 4명. 4명이면 됩니다. 그거 이제 바꿔갖고 10명이면 5명이 공인중개사이어야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확 문제를 또 바꿔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열심히 생각해봐라. 수업시간 니가 그냥 그런 것만 보지 해서 나중에 문장 바꿀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4명이면 됩니다. 4명. 그렇다고 5명. 그러면 2분의 1 이상이라고 했니? 그게입니다. 그럼 또 이상한 소리 하니까 옛날에 뭐 과반수도 있었고 반수 이상도 있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3분의 1이요.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4번 같은 것도 이런 거 자주 내고요. 겸업을 딱 하나 추려다가, 근데 또 안 되는 것도 딱 해갖고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뭐 감정평가업 이런 것도 막 내본 적이 있습니다. 중개업과, 그리고 상가에, 그렇죠. 관리된 겸업에 들어가잖아요. 그것만을 목적으로 해도 등록 신청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런 질문은 아주 애매할 건데, 맞잖아요. 겸업 하나 빼갖고 그것만 할래요 라고 해도 문제는 안 돼요. 자, 우리도 꼭 중개업 외에 컨설팅 이런 것들을 부종목으로 꼭 써달라고 해서, 그리고 앞으로는 컨설팅 같은 거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그 사업자 등록증에다가 써놓으면 아주 좋다는 겁니다. 치마 뭐 관리대, 분양대 이런 거 다 써달라고 하면 써주니까 여기는 한번 써놓으면 아주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번 맞아요 라고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아주 편하고요. 자, 그리고 자, 6번 같은 게 2015년에 저렇게 유사하게 한번 내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6번째 한번 요거 잘 보실까요? 결격사유를 요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년 동안 또 안 냈으니까 올해 정도 되면 2018년 해갖고 시험 문제 비슷하게 내볼 만합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 내용은 조금 좀 바꿔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3년 간다고 다 3년 갈까요? 쪽다 망하신 분. 자, 먼저 자, 2015년 10월 28일 그리고 파산 선고를 받고 2017년 여기다 3년 보태면은 2020년 이러면 큰일 날 겁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10일에 복권이 됐대요. 자, 복권되면 그 후에 또 더 기간 가야 될까 안 갈까요? 안 갑니다. 그냥 복권 되면 다 됩니다. 러더 복권이라도 돼야죠. 여기다가 뭐 개인 또 채무로 완전히 변제했다. 그래도 안 돼. 그건 안 되는데 복권 되면 괜찮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복권 되면 바로 여기다가 3년 버티면 안 됩니다. 징역. 그리고 이 법으로 벌금, 등록주소, 자격주소 이런 것들만 3년 버텨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요놈은 안 버텨. 자, 그러니까 이제 등록 취소하겠지만 3년이 다 적용되느냐 요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뭐 이거는 3년 적용 안 돼. 그 전에 다 갚아버리면 언제든지 다시 저렇게 면책만 되면은 복권만 되면은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3년 적용 안 된다. 결격사유 사망 그리고 등록기준 미달 요즘 자꾸 내려고 합니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많이 들어보면 시험장에서도 생각나고요. 그리고 자, 두 번째 이놈은 일반 사면 특별 사면 계속 헷갈리시면 시험장 가서 딱 발목 잡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2번. 자, 먼저 2016년 여기다 3년 버티면 그리고 자, 여기 2019년까지 가야 될 겁니다. 자, 먼저 8월 15일 일반 사면을 받았대요. 광복절 때 일반 사면을 받았대요. 자, 그럼 일반 사면이면 등록 신청 언제 가능한가요? 3년 버티나요? 아니면 즉시인가요? 자, 즉시. 일반 사면이 좋습니다. 범죄를 딱 정해서 다 풀려서 나와. 국경일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반 사면 받으면 아예 형선고가 아예 없어집니다. 문장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특별 사면 받으면 몇 년 가야 된다고요? 특별한 거 안 좋아? 3년. 그러면 2019년을 가야 됩니다. 거기다 그냥 바로 3년 보태면 되고요. 그리고 14일까지가 문제가 되고 8월 15일 되면 바로 등록 신청하러 갈 건데 그때는 공휴일이요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등록 신청 못할 거예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보니까 이제 요거 잘 계산하셔야 됩니다. 집행률을 어떻게 계산한대요? 2015년 그리고 저건 17년이라고 있습니다. 기준이 6월 28일에 징역 2년. 여기서 이제 2년만 계산하면 괜찮을 것도 같습니다. 2017년 6월이면 괜찮으니까. 근데 집행유예가 3년을 선고를 받았대요. 여기입니다.
징역보다는 조금 더 길게 유예 조심해라 그입니다. 저 유예기간에 사고 치면 저 징역 2년이 효력을 발생해서 너 교도소 와 이럴 겁니다. 집어넣어버립니다. 바로 3년을 선고받은 사람 이거 어떻게 계산한대요? 집행유예 3년 그죠? 3년 볼 때면 얼마입니까? 2018년 그죠? 그리고 6월 근데 2017년 기준이니까 등록 신청한다 못한다? 그죠? 못한다. 답 여기 있네요. 결격 등록 신청하게 되면 저기 쓰레기통에 들어간 사람은 3번 여기 결격 여기 있습니다. 너 결격 저거 2년만 계산해서는 안 되고 3년 그리고 3보태기 3까지 해갖고 어차피 뭐 답은 맞추겠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여기는 3년만 계산하면 돼요. 유예기간 3년이니까 그놈만 요 3번이 바로 결격사유에 해당돼. 그리고 자, 네 번째 볼까요? 이제 그 당시도 이제 저 업무정지 내봤는데 업무정지 커봐야 몇 개월이요? 그겁니다. 2017년 그리고 3월 거기다 얼마를 보태면 될까요? 최대 6개월 6이니까 9월 27일까지가 무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10월이라고 했으니까 등록 신청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아니면 근무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아무 문제 없다 그럽니다. 뭐 정지 먹었으니까 바로 중개요. 벽에 뭐 등록증도 걸려 있으니까 뭐 찾아올 거 없이 그냥 바로 풀리면 9월 28일 정도에 바로 중개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번도 문제 없고요. 게임입니다. 근데 5번 볼까요? 또 무슨 법입니까? 저 법, 건축법을 위반하여 2016년 요거 3년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입니다. 이런 거 아주 자주 내 맨날 도로교통법, 형법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거 자꾸 냅니다. 건축법은 저 법. 요거는 3년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500만 원에 들어가서 금액은 300만 원 이상 됐지만은 법이 저 법이니까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자, 분명히 또 내볼 만하니까 6번 이런 것들은 잘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또 뭐 모의고사 보면은 자주 나올 거예요.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7번째 이제 겸업을 보실까요? 겸업. 자, 겸업은 뭐 안 나올 수가 없으니까 저번 주에 한번 정리를 해봤고 그리고 프린트물 항상 드렸으니까 거기 문장 다 있을 겁니다. 관리어 그리고 임대어 자 이런 것들은 자주 보셔갖고요. 이제 그만 봐도 되겠다라고 할 정도 그 6개 막 임대어 관리어 분양어 세 글자만 나오면 다 이상해 해갖고 그 느낌만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세 글자 나온 것들 다 찾아보면 저거 분명 이상한 것들이 있어. 너무 세죠. 막 영역어 이런 것들 주의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틀린 것은 자 읽어보실까요? 법인인 개업 공인주사는 중개업하고 보험대리점 왜냐하면 그 보험대리점이 겸업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입니다. 여기다 또 감정평가업 이럴 수 있고 거리정보망 이렇게 운영 이런 식으로 속여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다 안 돼. 7개 6개 안 들어갈 겁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나 부칙에 규정된 사람은 정말 보험대리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네요. 사업자 따로 내서도 되고 얼마든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뭐 잠시 볼 일 있으면 보험대리점 가가지고 자기 뭐 고객들 관리도 하고 중개사무소 와갖고 계약서도 쓰고 괜찮다는 겁니다. 하여튼 어떤 경우나 다 괜찮습니다. 가능해요. 자, 1번 맞았습니다. 자, 2번 보실까요? 자, 주택이나 상업용 건축물의 임대요. 또 세 글자 나왔네. 임대요. 건물을 막 사다가 세를 놓는 거. 이거 사업자 등록을 해 말어 하면서 고민하는 그거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없다. 그거 맞죠? 자, 2번은 맞았네요. 요걸 할 수 있다 그러면 X. 그리고 땅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요즘 요걸 내고 있습니다. 택지에 관리대행 그리고 분양대행 경업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입니다. 토지 위에 있는 주택 그리고 토지 위에 있는 상업용 건축물 상가 그거 2개만 가능하지 분양대행 관리대행 땅은 절대 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톱 들고 썰거냐고 그리고 뭔 분양이고 관리냐고 땅만 째려보고 있나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정말 맞았고요. 그리고 4번 정말 개발업 부동산의 개발업 안 되고요. 그리고 투자상담 우리가 투자 배운다고도 투자 아닙니다. 이용상담, 개발상담, 거래관한 상담이었습니다. 저런 문장 다 안 내봤고 막 증권 발행 이런 것도 다 안 내봤다는 겁니다. 아주 별로 문서를 다 해라. 꼭 개론에 있는 문장을 가져다가 헷갈리지 하면서 약 올립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실까요? 권리분석이나 추대가알성 이렇게 다 등록하라고 했을까요? 공매대상 부동산의 입찰 대리는 법원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꼭 주의하실 게 경매대상은 거기는 법원에 등록하지만 혹시 공매 같은 것은 등록할까 안 할까요? 공매는 등록 안 합니다. 저기 온비드 가가지고 공인인증서로 등록을 매수 신청 이렇게 입찰표 써내는 거지.
돈도 그쪽으로 보증금을 내는 거지, 거긴 등록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 아주 엉뚱한 문장입니다. 저 이제 공매 빼버리고 권리분석도 취득의 알선도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거 내보려고 아주 많이 시도해요. 라고 주의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사무소 많이 봤으니까요. 한번 분사무소 하다 어디다가 설치를 하나. 그리고 주된 사무소 꼭 생각나셔야 됩니다. 보증 설정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그죠? 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책임자 누구로요? 공인중개사. 그리고 꼭 시험 문제가 주된 사무소를 포함하니 제외하니, 이거 자주 낸다는 겁니다. 제외해. 두 개 되면 무조건 교도소가 등록 취소 받을 수 있어. 그리고 거기다 또 시도를 제외한, 이러면 안 되고요. 시군구, 아주 별로운 소리 다 해봅니다. 그런 것도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설치 절차, 주된 사무소가 신고 엉뚱하게 받아보니까 신고 설치 예정자 분사무소 쪽에 나가봐라. 심사는 분사무소. 그리고 또 문제가 있으면 초부는 주된 사무소. 왔다 갔다 정신없어갖고 헷갈려 죽겠네 라고 했었던 게 바로 그 분사무소 처리 절차 이상한 게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8번 보시니까 분사무소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거 꼭 분사무소에서 자꾸 헷갈리네. 그러면 그거 많지도 않으니까 그것만, 아니면 또 교재만 살짝 한번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꼭 전체적으로 머리 좀 남게 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기업번, 이런 거 아직 안 내봤는데, 결격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나, 그리고 여권용 사진은 우리 분사무소 쪽에는 그 사진이 있대요, 없대요? 이상하게 사진이 없어요. 근데 처음 봐지 않는다고 오려 맞았습니다. 결격사유 없음을 입증해봐라. 저기 주된 사무소는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분사무소 없어. 그리고 여권용 사진도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자, 기업번, 첫 번째 기업번 맞았습니다. 이런 거 나오면 애매할 거예요.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리모 보실까요? 자, 분사무소 요거 애매한데요.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분사무소 보증 설정 시기는 주된 사무소와 동일하다. 그럼 주된 사무소는 등록 신청할 때 못하고, 그럼 신고할 때 못하고, 그다음 통지 받으면 따로 통지를 받고 나서 바빠요. 업무 개시 전 이거였습니다. 근데 분사무소가 업무 개시 전이니까요. 아닙니다. 뭐라고요? 먼저 분사무소 설치하기, 신고하기 전에 꼭 두 번째 보면은 소식에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보증 관련 서류가 꼭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어때요? 동일한 게 아니라 달라요. 다릅니다. 달라요. 누가 더 빨라요? 분사무소가 더 빨라요. 자, 분사무소는 신고할 때 먼저 1억 원짜리 보증 설정 서류가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분사무소 신고를 못한대요. 첫 번째가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자, 2번이 보증 관련 서류였습니다. 그런 게 다 기억나셔야 됩니다. 오늘 한번 노트장 한번 찍으러 한번 가볼까?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보지 말어. 이제 알면은 자꾸 보지 마셔야 됩니다. 세월 없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니은번, 이런 몽땅 소리 나왔습니다. 분사무소가 더 빨라. 분사무소를 신고할 때 먼저 가지고 가야 돼. 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자, 니은번 요놈 틀렸고요. 그럼 니은번 나와 있는 뭐 3번 같은 거, 이런 거 다 틀렸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급본 보실까요? 신고필증은 이제 이런 거 헷갈립니다. 신고필증은 분사무소 신고 누가 받았는데 싸다가 다 보내버렸나? 귀찮다고 분사무소 등록관청이 교부한다. 아주 소설 써라 합니다. 누가 교부한다고요? 주된 사무소. 그러니까 맨날 주된 사무소. 이전도 휴업도 그죠? 인장 등록도 하면은 주된 사무소, 아주 주구장창 주된 사무소라고 했던 게, 분사무소는 헛개비 가까우니까 나가봐. 라고 해서 심사만 살짝 합니다. 처분도 못해. 디귿번 엉뚱한 소리입니다. 디귿번 나온 데도 다 틀렸네. 1번도 틀렸네. 그리고 4번도 틀렸네. 이제 답은 거의 나왔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1번 보실까요? 분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은 주된 사무소와 나가봐라. 주된 사무소. 나갔다 왔다. 누구? 분사무소. 이런 문장도 정말 예매할 겁니다. 그죠? 다 해요. 분사무소 등록관청도 모두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장 아주 꼭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1번 맞아. 오래 맞았습니다. 감독은 모두 다 합니다.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다 해. 라고 해서 1번은 맞았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미용법 시간에 저기 농협, 은행이라는 단위조합 농협,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하는 특수한 법인은 분사무소를 근데 둘 수가 또 없대요.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맞습니다. 돼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얘도 보증 설정하고, 이전하면 이전했다고 신고하고, 인장등록도 하고, 금액은 좋지만 지역농협은 1000만 원 다 보증 설정한다는 겁니다. 분사무소 둘 수 있어요. 자, 미음번 X.
그래서 이제 5번은 틀렸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답은 2번. 뭐 이 정도는 꼭 풀어야 됩니다. 2번. 자,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9번째, 이제 저번주 한번 정리해봤던 우리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 그리고 꼭 책임, 자, 이런 것들 정리를 잘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민사, 그리고 형사, 그리고 행정상 책임. 행정상 책임도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 괜히 금쟁이에 있다가 이중소속에다가 나만 등록 주소 받고 3년을 영업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책임져라 민사 연대 책임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 자, 돈을 깨먹으면 나도 똑같이 책임지고 종업원한테 돈 내놔. 그러니까 배째라 하면서 배만 들이대면 죽일 수도 없고 아주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하여튼 고용인들 사고 쳐놓으면 아주 시달거리 다 해야 되니까 아주 나중에 문제돼 얼른 내보내버려야 됩니다.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벌금, 징역이나 벌금 중에서 벌금을 얻어맞을 수 있다. 둘을 나란히 벌한다. 양벌. 그럼 벌금에 예외가 엄청 많아. 주의하십니다. 다른 놈은 예외도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옳은 거, 우리 작년도 시험 문제 옳은 거 갖고 고용신고 할 수 있다. 그 문제가 바로 답이었고, 아래는 약간 좀 어려운 거 있어도 그 문제는 그냥 답이 그냥 쉽게 보였고, 옳은 좀 까탈스러울 거예요. 정리를 넣으셔야 됩니다. 먼저 책임인데 옳은 거, 꼭 이런 제목으로 하나씩은 무조건 저렇게 꼭 나옵니다. 제목도 한번 잘 보시고, 모의고사도 유사하게 나올 거고, 모의고사만 좀 이상한 거 내갖고 좀 혼란을 일으킬 건데, 그런 것들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계입니다. 괜히 그냥 100점 맞아갖고 학원 안 나올까 봐서 그럽니다. 죄시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보실까요? 이제 옳은 것은 1번 보실까요? 소속 공인주사를 고용신고할 때는 공인중개사 저거 위조해 온다는데 자격증 4번을 첨부를 해야 한대요. 어디를 가도 자격증 4번 첨부해라. 있다 없다? 없다. 이제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첨부해라 그랬습니다. 지금 필요 없어. 시도지사한테 자격증 주셨습니까? 갑한테 라고 갑이 등록 신청하면 확인을 직접 하겠다는 겁니다. 세종시장님이 내가 확인할 거요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1번 액수 꼭 적으셔야 됩니다. 자, 2번 보실까요? 요건 조금 이제 서식으로 보면 좀 애매할 수 있는데, 고용신고는 전자문서를 할 수 있는데 고용관계 정말 종료신고는 또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또 없다는 겁니다. 한번 2번은 한번 꼭 눈여겨보시고요. 다른 문제집에 조금 나와 있는데 2번 한번 참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좀 까탈스럽게 내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 애매하면요, 놔둬봐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괜히 고민하게 만듭니다. 2번 한번 놔두시고, 요게 맞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실까요? 여기가 갑자기 연대래. 지금 문장 계속 바꿔봤습니다. 뭐 민사에다가 대위도 한번 써본 것 같은데 3번. 개업공사는 고용인과 형사상 연대 책임을 진다. 연대라고요? 아니요, 그입니다. 형사는 둘을 나란히 벌한다. 양벌입니다. 양벌. 민사가 연대. 니네 똑같이 책임져. 1,000만 원 깨먹었어. 그렇죠. 개업 너도 똑같이 1,000만 원 물어내. 라고 민사가 연대입니다. 민사가 연대. 형사상 양벌이요. 양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동일한 벌금형 아니요. 그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정말 엉뚱한 소리 해놨고요. 그 다음에 4번, 여기도 주의할까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행정처분에, 그럼 이제 자격정지에 해당되는 소인들은 확인해서 거래하는 거 금지다. 이렇게 7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행위를 해도 개업 공인중개사만 대비 책임이 가해지므로, 그러니까 중개보조는 여기 아예 맞을 건데요. 근데 소속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제 자격정지 얻어먹고 쫓겨나지 않을까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됩니다. 우리 결격사회에 자격정지가 딱 들어갑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등록 신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면 사장님 사무소는 아주 문 닫게 하고 저는 가서 등록 신청하고 이러면 되겠니? 그럴 겁니다. 4번 안 돼요. 등록 신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격정지가 있기 때문에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없다 그래야 된다. 아직 저렇게는 안 해봤는데 꼭 한번 주의하셔야 됩니다. 4번 X 할 수 없다고 해야 됩니다. 5번 보실까요? 고용인 행위로 그리고 개업공사가 등록 취소를 당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 아니요, 있어요, 입니다. 세 번째 밥상, 그러니까 벌금 때문에 그런 맞습니다. 벌금 때문에 그건 맞아도, 근데 여기는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등록 취소 당하는 경우가 없다. 아니요, 세 번째 밥상, 이중소속이나 금쟁이를 하면은 등록 취소가 된다. 거긴 잘못 생각하시면 또 안 된다는 겁니다. 밥상 세 번째 봐라.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10번째, 오늘 한번 이전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 꼭 한번 점검해 놓으시고, 사무소 옮겨갔다 이제 이전 신고. 자, 이전 신고인데 신고는 언제, 그리고 이제 서류가 뭐가 필요하고, 요즘은 또 등록증,
교부, 재교부, 그 다음에 간판 철거, 이거 아주 내용 엄청나게 많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전 신고를 해야 될 건데, 먼저 옮겨놓고 나설까요? 이전하고자 할까요? 이전하고자 그렇게도 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전 다 해놓고 이전한때. 왜냐하면 휴업에서 하고자 이렇게 나오니까요. 여기다가 하고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뭐 심하게는 안 될 겁니다. 이전하고자 뜨기도 전에 먼저부터 신고해라. 대전 가려고만 했는데 지역만 정해놓고 사무소 얻지도 않는데 먼저 신고해라. 그럼 그건 말이 되건 얘기입니다. 이전해놓고 나서 그리고 넉넉하게 시간 줄 게 얼마 있네? 열흘 이내 열심히 정리해라. 여기다 자꾸 15일 이런 식으로 그럼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7일 굳지 않습니다. 또 지체 없이 숨 넘어가겠다. 나 지금 좀 정리 좀 하자. 그죠? 열심히 정리해라. 숫자 10. 좀 아주 땀 뻘뻘 열나게 정리하셨을 겁니다.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등록관청 외로 이전해야 돼요. 그럼 세종시에다가 저기 대전으로 등록관청 외. 자, 그러면 이전 전에다가 신고할까요? 이전 후에다가 할까요? 그죠? 뭐 출제 일리수인은 여기 있을 거고요. 요즘 이거 너무 쉽다고 여기도 안 내. 어디로 이전 신고하니? 이것도 안 내고 있습니다. 이전 전일까요? 후일까요? 그죠? 깜빡하면 놓치면 이전 전 그러면 안 되고 이전 뭐라고요? 후에 사무소 이전 전에 등록관청 이전 전에 가봐봐. 자, 신고도 못하기입니다. 거기 갈 일도 없잖아.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지. 엉뚱한 쪽에다 신고하면 신고 안 받아줘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사무소 이제 두 번째 그러면 분사무소. 요거 분사무소입니다. 문장이 무슨 분사무소가 나오죠. 저거 정답이 될 확률이 90% 딱 답 느낌이 온다고 합니다.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여기도 그럼 이전 후냐 그럴 겁니다. 이전 후. 자, 이전 신고. 그럼 또 이전 전인가? 아니라니까요. 어디라고요? 주된 사무소. 서류가 다 주된 사무소가 있으니까 주사무소. 여기다 정말 우리 시험 문제가 아주 주구장창 돼갖고 엄청 돼갖고 그냥 아주 여기는 아주 귀에 딱지 생기게 생겼습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계획입니다. 그러면 대전에서 세종시로 갔어도 서울의 주된 사무소 그러면 서울다가 라고 해서 완전 다릅니다. 완전 따로고 봐. 그래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이래서 여기는 전도 아니지 후도 아니지 계획입니다. 엉뚱한 소리 할 거예요.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또 옮겨놓고 난 후에 옮겨온 관청 그래도 안 되겠습니다. 무조건 주된 사무소 완전 따로 국밥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서류도 모르냐고 그럴 겁니다. 이거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반드시 전자문서 안 되니까 가세요 라고 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또 신고해야 됩니다. 등록증도 바꿔줘야 되겠구만. 그래서 이제 전자문서 안 되고 신고서 자, 나중에 가서 뭐 민원실에 가고 신고서 하나 주세요. 그럼 이제 알아서 찾아줍니다. 신고서. 그리고 이제 뭘 바꿔야 될까요? 우리 작년도 시험 문제가 무슨 분사무소가 등록증 엉뚱한 소리 해봤습니다. 자, 보통 사무소는 등록증. 자, 등록증을 주소지 바꿔줘야 되니까 등록증 아니면 아예 통으로 바꿔주거나 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사무소 볼까요? 자, 분사무소는 뭐라고요? 여기는 신고필증. 분사무소는 신고필증. 여긴 달라. 분사무소는 신고를 마쳤다는 신고필증 가지고 오세요 라고 해서 여기는 신고필증. 그리고 두 번째 사무소 옮겨가면 사무소를 또 근생 얻어야 됩니다. 사무소 확보했다. 뭐라고요? 등록증 바꿔줘야 되고 사무소 확보서를 근생 얻었다. 바로 확보서류 이제 그럼 이제 똑같다고 합니다. 건축물 대장이 기재돼야 돼. 그리고 사용검사 등을 받으면 기재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기재가 좀 지연되는 사유서를 적어내면 된다. 저번주에 봤을 것 같은데 그 정도는 바로 이제 사무소 확보 서류 내야 됩니다. 자, 이 정도가 이제 바로 서류 2개를 가져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돼. 근생 얻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재가 이렇게 지연되는 뭐요? 사유서. 자, 늦어진다고. 그죠? 그냥 사유서 해갖고 A4 용지에다가 적어서 가면 된다는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봐. 금방 될 거예요. 라고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보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등록증. 등록증하고 이제 교부하고 이렇게 등록증 교부하고 요즘 여기서 자꾸 내고 있습니다. 교부, 재교부. 이제 낼 게 없으니까 맨날 여기다가 내고. 자, 먼저 첫 번째. 먼저 등록증 교부 보실까요? 등록증을 교부 받을 수 있는데 요 교부는 수수료가 없다는 겁니다. 수수료 문제도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냥 달라진 것만 바꿔서 거기다가 수정하고 그냥 내 거 받아옵니다. 이게 뭐라고요? 변경사항.
요 변경사항 기재입니다. 변경사항을 우리 시군구청에서도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다고 뭐 변경사항 기재하면은 못 알아듣는 공무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알아봤는지 가갖고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도 안 해봐갖고 해갖고 해준다고 합니다. 저기서 이제 변경사항 기재인데 여기가 이제 요거 이제 동일 등록관청 안에서 이렇게 동일 그리고 등록관청 뭐 시험 문제가 동일 등록관청 아니고 어디 밖에서 왠데도 변경사항 기재해서 교부받을 수 있다. 이렇게도 내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좀 많이 꼼꼼하게 됩니다. 독립등록관청 뭐 안에서 그러니까 세종시장님 안 달라져야 됩니다. 그 안에서 가능하지 세종시장님도 다 찍찍꾸꾸하고 다 받거나 그럼 뭐 되겠니게입니다. 요거는 동일한 등록관청 안에서만 돼요. 주하셔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재교부가 있습니다. 등록증 재교부. 그럼 이제 수시로 가지고 와라 그럴 겁니다. 금액은 안 물어봐. 바로 이제 재교부. 여기는 재교부. 자, 재교부 보시고요. 여기는 여기 이제 수수료가 이제 없지만 여기 수수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 수수료 내라고 해서 이제 여기 이제 안에서도 가능하고요. 여기서는 지적을 하니까 바꿔주세요. 그리고 오해는 이거 아주 필수적으로 무조건 뭐라고요? 오해 무조건 재교부 이렇게 재교부로만 다시 교체를 하라는 겁니다. 재교부로서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선택이고요. 안에서는 돈이 좀 아까우시면 변경사항 기재로 수수료 없이 받아오면 되고 그냥 저는 그냥 바꿀래요 하면 있는 거 돈밖에 없으면 수수료 내고 바꿔오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5번에 보시면 이제 간판 철거에다가 7일 만에 이미 늦었어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간판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간판 철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간판 철거는 언제 한대요? 그죠? 여기는 지체 없이 정말 요거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여기다가 이제 7일 만에 열흘 만에 막 혼란스럽게 할 겁니다. 처리기간 7일 그리고 열흘은 이전 신고하러 갈게요. 바로 여기는 얼마라고 여기는 열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서류가 접수돼서 이제 여기다 이제 뭐 처리기간을 요거 거의 내본 적이 없는데 처리기간 얼마 정도 걸린다고 서식에도 있습니다. 7일. 정말 7일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물론 이제 이내니까 빠르게는 오겠지만 일단 일주일 정도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간판을 철거하지 않았을 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내보려고 합니다. 아니 또 업무정지다 뭐 등록 취소다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을 부를 거야. 뭘 한다고요? 대집행합니다. 행정대집행법으로 대집행. 근데 시험 문제 엉뚱하게 민사집행법으로 대집행 이렇게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을 막 이렇게 속일 겁니다. 행정대집행. 자, 법을 또 속여서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습니다. 행정대집행. 이렇게 행정대집행 법으로 뭐 할 수 있다고요? 대집행을 사람을 부르는 거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아니라는 겁니다. 업무정지도 아닙니다. 등록 주소나 교도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불러서 뜯어낼 거예요. 말도 안 한다는 겁니다. 이거 철거 명령도 없이 명령 없이 바로 사람 불러다가 뜯어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6번째 이전전 이것도 자주 안 틀리고 나오지만 이전전에 만약에 행정처분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다 해봤고요. 행정처분 발생했을 때 A는 여기는 바로 이제 이전 전하고 후 중에서 이전 그리고 전이 할까요? 후가 할까요? 어느 관청이 할까요? 이전전 행정처분은 이전전이 잘 아니까 하고 보낼 것 같다. 아니면 앞으로는 이전 후가 다 관리할 거니까 니네 손 떼고 싸다가 보내라 서류 싸다가 보내라 그리고 어디 산다고 이죠? 후가 합니다. 요거 뭐 시험 문제 번지수 꼭 지하셔야 됩니다. 후. 자, 가끔씩 틀리긴 했지만 거의 안 틀리고 자주 나왔다는 겁니다. 후입니다. 싸다가 보내라 이전 전을 하지 말어입니다. 이전 전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어디 가요? 후의 등록관청이 무슨 처분한다고요? 업무정지나 등록 취소를 바로 이전 후에 등록관청이 행한다고 처분한다고 법에도 나와 있다는 겁니다. 번지수 정말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 제재 꼭 제재 물어옵니다. 제재 게을러갖고 그게 또 업무정지 그럴 겁니다. 뭐라고요? 100만 원. 그리고 별표도 그렇게 안 씁니다. 100만 원 이하의 뭐라고요?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열을 그죠? 넉넉하게 시간 줬는데 왜 신고 안 했니? 게을러갖고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휴원만 별표가 20이니까 권원만 냈고 얘는 한 번도 안 내긴 했지만 별표가 얼마다? 30. 별표 30만 원 보이게 뭐 보증 설정 설명하지 않았을 때 이전 그리고 개시 그리고 자격증 권원 바로 4개가 바로 30만 원.
그래서 이제 요 정도만 정리를 해놓으시면 거의 완벽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 자, 이전이 꽤나 내용이 많습니다. 간팔적어도 조심하세요. 이전 전 행정처분 누가 아니에요. 우리 요즘 자주 내요. 등록증, 교부, 재교부 이런 것들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저건 아주 너무 기본적인 거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10번째 볼까요? 이전에 관해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먼저 첫 번째 기업법 볼까요? 주된 사무소만의 이전 신고는 할 수가 또 없대요. 이게 말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라고 해서 첫 번째 기업법 휴업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주된 사무소의 휴업이나 주된 사무소만의 뭐가 안 된다고요? 폐업이 안 된다고. 근데 이전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옮겨가는 거 왜 안 돼? 라고 기업법 엉뚱한 소리입니다. 분사무소가 됐건 주된 사무소가 이전은 자유롭다 라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분사무소는 시군 구청으로는 들어가지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이전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틀린 것을 찾아버려요. 틀린 거 문제 보니까 틀린 거 바로 기업번은 틀렸어. 자, 이렇게 이제 틀린 거 저기다 이제 밑으로 그어놨을 건데 시험장도 오다가 1번부터 이제 옳은 걸 찾고 있어. 이제 이러면 큰일 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틀린 거를 찾아보래요. 시험장에서 좀 아예 집중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문장 때문에 아주 틀릴 수가 있습니다. 나 지금 틀린 거 찾고 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뒤에 보실까요? 등록증이나 신고필증의 변경상, 요 변경상 기재 소재지만 달라져 갖고 나성동에서 다른 동으로 갔다 그것만 수정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수수료를 납부를 그럼 해야 됩니까? 납부를 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수수료 정말 나빠지 않아요. 근데 지금 틀린 걸 찾은 거니까 니은번은 나오면 안 돼. 저기 3번 틀렸네. 그리고 1번도 틀렸네. 니은번 나오면 안 돼. 틀린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1번 직업번 보실까요? 등록관청 외의적으로 이전하면은 등록증이나 신고필증이나 외에 변경사항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까? 교부할 수 없다. 근데 이 문장이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액수 등록관청 외면 반드시 재교부지 어떻게 교부할 수 있겠냐고. 너무 지저분해. 등록증 그거 벽에다 걸어놓으면 손님 보기 민망하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돈 좀 써라. 5,000원밖에 안 하더만 그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이전 신고한 후 간판을 철거하지 않으면 요걸 잘 볼까요? 간판 철거하지 않으면 철거명령 없이 맞습니다. 철거명령 없이 대집행. 그냥 명칭이 잘못됐을 때 첫 번째가 철거명령이고요. 그 후에 대집행입니다. 근데 이전 폐업, 등록 취소는 사람부터 먼저 부를 거여입니다. 내가 이거 철거하라고 명령 내리겠니? 그 소리입니다. 일부 오류 맞았습니다. 대집행을 할 수가 있다. 바로 대집행 들어갑니다. 바로 사람 불러. 내가 한번 뜯어져 버렸을 겁니다. 2, 3일 지나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미모 볼까요? 이전 신고를 한 후 요겁니다. 간판을 철거하지 않으면 게을렀다고. 그래도 맞는 것 같아요.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아니 문장 바꿔갖고 간판을 철거하지 않으면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다. 맞았대요? 틀렸대요? 틀렸대요. 다 틀렸대요. 그럼 뭐 어쩌라고요? 대집행. 사람을 불러게입니다. 사람 불러다가 뜯어내버릴 거요. 대집행. 그래서 미음번은 연음이 틀렸습니다. 저 꼭대기 기업번하고 미음번이 틀렸다. 답은 2번이다. 아주 난이도는 가장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기업번하고 미음번이 틀렸네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1번째 휴업을 한번 보실까요? 휴업. 자, 휴업인데 여기도 설명조에서 옳은 것은 휴업은 이제 정리를 받았을 겁니다. 전자문서 돼, 안 돼. 그리고 변경에는 뭐 등록증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내본 적이 있었고 그리고 찾으러 가야 돼. 저 업무 시작할래요? 반환. 거기다 뭐 교부, 재교부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휴업이 아니라 폐업되는 간판을 뜯어내라. 너 영업 안 할 거잖아. 거기도 지체 없이 급해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옳은 건데 일본은 옳은지 보실까요? 휴업신고는 전자문서가 가능하지만 근데 폐업신고는 불가능하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죠. 둘 다 안 돼요. 그입니다. 둘 다 전자문서 안 돼. 휴업신고도 전자문서 안 되고 등록증 싸두고 가야 됩니다. 자, 첫 번째 1번은 옳지 않아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소 유지하고 보증 설정 이런 것도 잘 안 내긴 해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2번 휴업신고 기간 중에도 보증기간이 만료되면 영업 안 할 건데 그럼 사고 안 칠 건데 재설정을 하여야 한다. 이런 문장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 법전에도 아무 소리 없지만 휴업이면 사무소 쉬는데 그리고 사고 칠 일도 없는데 재설정을 해야 된다. 누가 그랬어? 그입니다. 재개신고할 때 다시 설정하면 돼. 그러니까 2번도 엉뚱한 소리 나왔습니다. 저거 아주 소설 쓰고 있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볼까요? 휴업기간 중에는 중개사무소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며 아주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습니다. 간판을 철거해도 된다. 이거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아주 사고 치는 일만 하고 계시다 그럽니다. 이거 등록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괜히 뭐 정말 뜯어내지는 않겠지만 간판은, 근데 사무소는 월세 나간다고 없애버려서 이러면 이제 아예 등록도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유지해야 됩니다. 등록기준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휴업이니까 사무소는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틀렸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로 가요. 휴업기간 중에도 재개신고나, 그렇죠, 휴업기간 중에도 한 3개월 남았는데 그냥 저 업무 할래요 라고 당장 가갖고 재개신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폐업, 그냥 잠시 쉬려고 했다가 때려치울래요. 폐업 신고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렇죠, 여기 맞았습니다. 4번 조금 어려웠을 건데 4번이 맞았네요. 오늘은 아예 그냥 변두리 문제인데 그래도 정리 한번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4번이 맞아.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실까요? 요건 무장 잘 보셔야 됩니다. 폐업 신고가 수리된 후에도 중개업을 하면은, 폐업 신고가 수리가 됐다 그러면 등록이 없다. 근데 중개업한다 그러면 무등록으로 중개업하면은, 근데 무등록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이거는 3학년 3반 무등록 무거운 거 3학년 3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휴업, 근데 휴업 중에 중개업을 하면은 그때는 이제 재개신고 안 했다고 거기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근데 폐업 신고는 아예 영업이 없는 거니까, 그리고 등록이 없는 거니까 무등록으로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아주 교도소 갈 거요 라고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오늘도 한번 인장 등록은, 뭐 문제가 한 문제 뭐 반드시 나오는데, 인장 등록을 요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장 등록, 자, 먼저 첫 번째 등록인데, 자, 먼저 등록에서 우리 개인과 법인이 분명히 다릅니다. 자, 우리 개인은 이제 공인중개사를 얘기하고, 공인중개사하고 부치,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하고 부치, 그리고 소속까지도 여기다 이제 모두 다 이렇게 소속도 여기다가 모두 다 포함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개인. 근데 여기서 이제 법이 조금 달라요. 자, 먼저 첫 번째 가족관계. 요거 다 안 써도 뭐 괜찮습니다. 가족관계의 바로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게 등록 등. 자, 이렇게 이제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아직은 요 법률을 안 바꿔봤습니다. 우리가 아주 옛날에는 뭐 인감증명법 그랬습니다. 지금은 가족관계에 관한 법률. 자, 거기에 이제 자기 성명이 다 있잖아요, 여기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주민등록법. 이렇게 주민등록법. 주민등록표에, 바로 이제 주민등록법입니다. 바로 법은 두 개. 자, 거기에 보게 되면 자기의 성명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성명이 뭐하게? 나타나게. 그러니까 요게 이제 도장을 파면 나타날 건데, 그렇게 그냥 복잡하게 써갖고 어려운 문장 써놓으니까 헷갈린다는 겁니다. 성명이 나타난 인장. 근데 저렇게 그 이름이 나타나라고 했는데, 도장 파면 이름이 나타나 안 되니까 여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세종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이름인데 거기 크기가 가로 세로가 얼마라고요? 여기는 7mm, 요 7mm 그죠 뭐 이상해서 요걸 10으로 바꿔서 내본 적이 있습니다. 40으로 바꿔서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라고요? 아마 또 20이라고 할 겁니다. 30. 그러니까 30mm 이내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시중에 굴러다니는 도장 거의 한 1.5에서 한 1.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도장은 여기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요거 아주 7mm면 아주 도장이 적고요. 그리고 30mm면 상당히 또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내, 이한대에 이내의 인장으로 등록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장 파서 크기 맞춰서 도장 파서 자기 이름 나타나게 도장 파서 등록해라. 그래서 요거 이감증명, 이렇게 여기는 뭐 인감도장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인감증명법, 그래서 인감도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인감도장 말고, 그래 아무 도장이라도 좀 막도장도 괜찮아. 그러니까 도장을 등록해서 사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크기만 맞춰, 크기만 7하고 30만 맞추면 돼. 정말 여기다 이제 10이나 그리고 40이나 무슨 20이나 이런 숫자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아주 소소를 쓸 거예요. 15도 없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여기 이제 대표자나 그리고 소속 공인주사에 바로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근데 항상 문제가 법인. 자, 우리 법인은 이제 첫 번째 주된 사무소, 주사무소. 또 주된 사무소에다 아직 안 해봤는데 여기다 무슨 가족이 어쩌고 주민이 어쩌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가 하나 속색인다, 분사무소, 우리 분사무소에다가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것도 내본 적 있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먼저 주된 사무소. 근데 주된 사무소는 크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크기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나왔던 것처럼 무슨 법인에다가 7mm, 법인에다가 그리고 30,
그러면 여기는 아예 안 됩니다. 30도 좋습니다. 우리 법인은 막 도장이 주먹만 합니다. 이 정도로 엄청 글자가 많이 들어가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법인 그리고 무슨 주식회사 대표자 누구 이렇게까지 써야 되니까 엄청 글자가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있다 없다. 그리고 상업등기 규칙입니다. 상업등기 여기다가 주민등록법 그럼 대표자 성명이 됩니다. 가족관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업등기 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그리고 여기도 시험 문제 내봤는데 법인의 대표자 이런 식으로 내봤습니다. 누구의 인장이라고요? 법인. 항상 우리 법인은 법인의 인장입니다. 법인의. 그러니까 여기다가 대표자 그러면 안 됩니다. 법인의 인장을 뭐 하라고요? 인장을 등록해라. 자, 등록해라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는 등기소에 가서 먼저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인감증명서 떼다가 시공원청에다 내줍니다. 우리 도장 들고 가고 크기 맞춰서 줘야지 됩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걸로 등록을 가름한다. 라고서 제출로 가름한다. 요 소리가 떼다가 내는 게 등록이다. 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문장도 저번 주에 봤을 거고요. 그거 심하게 안 내서 그러니까 종이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법인 대표자의 이름 정말 엉뚱한 소리입니다. 대표자 말고 여기 꼭 줘야셔야 됩니다. 이게 묻어가니까 법인의 대표자 인장을 등록한다. 정말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법인의 대표자, 법인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회사. 무슨 회사 줘야 됩니다. 그리고 분사무소는 등록을 이것도 자꾸 내고 있습니다. 등록해야 한다. 등록할 수 있다. 정말 여기 줘야시는 겁니다. 등록 안 해도 돼. 바로 주된 사무소 도장을 그대로 쓸 수가 있으니까 여기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도장 여러 개 파가지고 그리고 분사무소 써.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록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근데 등록하여야 한다. 정말 끝에 안 보면은 그러니까 정신줄을 놓으면 정말 다 틀립니다. 하여야 한다. X. 아주 분사무소 어디 가나 속색이요. 주하셔야 됩니다. 분사무소는 등록을 할 수가 있다. 그게입니다. 안 할 수가 있는데 그럼 하게 되면 대표자가 뭐하는 보증. 자, 보증. 여기도 대표자가 나와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근데 요 인장을 등록하면 또 주된 사무소일까요? 분사무소일까요? 또 주된 사무소. 의외로 여긴 잘 안 내봤다는 겁니다. 주사무소 모든 소리가 다 주된 사무소니까 주된 사무소. 그리고 등록관청에 그리고 여기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여기다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다 원래는 분사무소 등록은 할 수 있다. 하면은 주된 사무소에다가 하여야 한다. 여기다 이제 분사무소 등록관청에 한다. 거기 가서 해봐라. 신고할 수 있는 지경입니다. 서류 자체가 없어.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변경 등록.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오히려 변경. 도장을 바꿨다. 그러니까 지금 A도장 잃어버리거나 하도 그냥 많이 쓰다 보니까 막 이런데 깨지고 그러면 이쪽으로 복달아낸다고 요거 이제 도장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막 여기도 깨지고 저기도 깨지고 이러면 막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장 좀 나무 도장 같은 거 개인이 무슨 옥도장 파갖고 그냥 한번 떨어지니까 여기 깨지고 또 깨니까 여기 깨지고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보기도 흉합니다. 바꿔주세요. 제발 좀 비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입니다. 그러면 이제 변경 등록인데 변경도 신고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주시랍니다. 그럼 여기 이제 열흘 이내, 지체 없이 이렇게 많이 내봤습니다. 며칠 이내? 7일 이내. 자, 변경등은 7일. 근데 도장판에 뭐 지금은 금방 팝니다. 옛날에는 다 수작업 하다 보니까 여기 좀 며칠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이내? 7일 이내에. 그리고 뭐 한다고요? 등록한다. 그리고 여기다 자꾸 신고한다. 그런데 뭐 한다고? 등록. 인장은 신고한다. 아니요. 도장 크기 맞춰서 다시 또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등록증 원본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A도장, B도장 그 나란히 첫 번째 왼쪽에는 처음 도장 그리고 두 번째 그 옆에는 바뀐 도장 찍을 란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꼭 등록증 안에 보면 아래 보면 중간 정도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지체 없이 숨 넘어가겠다. 그리고 도장 파는 데를 열심히 거기도 생각할 거니 열흘도 X고 자꾸 이전에서 열흘 그러니까 여기다가 열흘 우리 시험 문제가 열흘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아니라고. 그리고 신고도 아니라는 겁니다. 변경 신고하고 휴업 그건 변경 신고는 휴업 여기는 변경 등록 또 크기 맞춰와라. 이거 크기도 맞춰야 돼. 그리고 성명이 나타나게 해야 돼. 이러니까 조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류만 딱 던지면 될 거 아니? 안 되게입니다. 서류 맞춰서 가지고 와 줘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제재. 제재는 이제 간단합니다. 제재. 그러니까 내용은 이제 인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 두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 하필은 임자가 달라. 자, 먼저 개업공사 제재가 뭐라고요? 업무정지. 우리 사장님 여기다 자격정지 그러면 말이 안 됩니다. 업무정지. 그리고 소속은
자격정지, 정지 먹고 쫓겨나는 것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과태료 그러면 안 됩니다. 저번 주 문장에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근데 업무정지는 저기 등록관청, 시장, 군수, 구청장, 때는 임자가 달라서 요거 바꾸려고 합니다. 등록관청. 그리고 자격정지 누구라고요? 등록관청이 그럼 큰일 납니다. 시도지사가 그럼 큰일 납니다. 여기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록관청은 여기는 더 높으신 분, 시도지사가 자격증 주셨으니까 자격정지를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별표는 한 번도 안 내봤는데 3개월 그렇게 안 큽니다. 별표는 3월. 우리 저 자격정지에서는 시험 문제가 바로 3개월이니 6개월이니 거기 몇 번 내봤습니다. 그죠? 몇 개월? 3개월. 자, 거기 세명할 때도 그렇게 안 크고, 자, 거긴 소위 나란히 업무정지, 자격정지, 정지 먹고 쫓겨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속도 제가 자격증이 없는데, 오늘 사무소 벽에다가 개시 안 했다고 사장님 100만 원 과태료, 그리고 인장 등록 안 했다고 소속 공인주사가 스스로 등록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는 자격정지를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일 거 속여야 된다는 겁니다. 정지 먹고 쫓겨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제 12번. 자, 옳은 것을 냈을 때 먼저 1번 보실까요? 인장 등록이나 변경 등록에는 신고서가 있고, 정말 신고서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납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처리 언제 된대요? 즉시 처리. 정말 이 정도까지 딱 정리하시면 인장 등록. 거의 잘 안 내본 문장인데 수수료 없고 처리 바로 됩니다. 처리가 바로 된다. 1번이 맞았어. 라고, 요게 또 애매하면 놔둬보세요. 주하셔야 됩니다. 근데 2번 보실까요? 이제 작년부터 달라졌다. 인장 등록이나 변경 등록은 전자문서를 근데 포함하지 않는데요.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이제 전자문서도 된다는 겁니다. 방문 안 하고 A도장 쓸래요? B도장 쓸래요? 저 바꿨어요. 라고 이제 전자문서를 포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인지는 아예 알 필요 없이 전자문서는 포함한다. 라고 해서 2번 X 주하셔야 됩니다. 뭐 2번 같은 거 정말 저거 꼭 내볼 겁니다. 인장은 작년에 전혀 언급 안 했다. 고용신고만 언급을 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실까요? 개업공사는 등록 신청할 때는 인장을, 여기입니다. 등록 신청할 때는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아니죠. 등록 신청할 때는 할 수 있다. 업무 개시 전에 하여야 합니다. 이런 문장 깜빡하면 또 틀립니다. 3번의 X. 저쪽에는 할 수 있다. 또 할 수 있잖아요. 업무 개시 전에 하여야 하죠. 그리고 4번 애매합니다. 임원이나 사원은 모두 인장을 등록을 하여야 한다. 모두는 교육이나 잘 받아라 그럴 겁니다. 실무교육. 여기는 아닙니다. 업무 수행할 사람. 자격증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안 따져보고 모두 등록해야 된다. X. 고용신고 모두 해야 된다. X. 그건 아닙니다. 고용신고하고 인장 등록은 꼭 다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업무 할 사람만 해. 그리고 고용신고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여기 월급쟁이가 아닌데 무슨 고용신고요?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등록 신청할 때 이미 다 알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 볼까요? 등록관청은 인장을 등록하지 않으면 소속 공인주사에게 이거 보셔야 됩니다. 저기 등록관청 문장이 길어지면 소속하고 등록관청이 안 보여.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격증 줬니? 그럴 겁니다. 소속공사한테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내려고 많이 시도한다는 겁니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괜히 또 1번 골라놓고 답 여기 있네 하면서 5번에다가 코, 그것도 화이트로 아주 이쁘게 지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5번, 이놈 틀렸어. 시도지사가 그래야 됩니다. 등록관청은 개업한 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라고 기억을 꼭 내셔야 됩니다. 딱 요 정도만 해놓고요. 그리고 13번도 이제 다음 시간에, 그리고 뭐 14번 저번 주에 정리했던 바로 아주 중요한 것만 다음 시간에 계속 좀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쉬었다가 보고요. 그리고 여기 조금 답이 좀 하나가 우리 금쟁이가 다 표시가 좀 잘못됐습니다. 17번. 저게 이제 답은 2번, 요 답을 2번으로 해야 됩니다. 답이 2번. 요 17번이 바로, 답 표시가, 요 17번은 답이 2번으로, 이렇게 17번, 2번, 이렇게 답을 좀 수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놈이 바로 맞았고요. 라고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다음 시간, 정말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조금만 한번 정신 좀 챙겨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